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입니다. 얼마 전에 사연을 보내주셨던 60억 자산가 30대 남자분, 지난 영상이 좀 화제가 됐었고 많은 분들께서도 의견과 반박도 남겨주셨는데요. 본인의 이야기와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사연을 보냈고 변호사들과 결혼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파토를 냈던 60억 자산가입니다. 영상을 올려주셔서 덕분에 제 생각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감해 주시는 의견도 많았지만 사람을 볼 줄 모른다, 좋은 여자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혹시 제 외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5년치 카드 사용 내역서, 대출 증명서, 신용평가조에서 어카운트 인포까지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봐야 하는지 너무 따지는 게 많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왜 여자를 볼 때 5년치 카드 사용 내역서, 대출 증명서, 신용평가조에서 어카운트 인포까지 보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남자가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유흥을 하면 싫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마약도 도박도 유흥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요. 자산도 같은 맥락입니다. 돈도 벌어본 놈이 벌고 지켜본 놈이 지키고 모아본 놈이 모읍니다. 결혼하려는 여자가 30살에 자기 힘으로 최소 1억은 모아봤어야 한다는 저만의 기준도 30살에 1억 정도 모아본 사람이 40살에는 10억도 모으고 50살에는 20억도 모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엄격하게 대출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투자할 때도 항상 여윳돈으로 했고요. 유학할 때는 돈이 없을 때, 20대에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출했다면 지금보다 자산이 더 많을 수 있었겠지만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었죠. 돈이 없으면 소비를 줄였고 유학할 당시에도 200파운드, 당시 대략 34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하는 사람은 유학생 친구들 중에 제가 유일했습니다. 오죽하면 친구가 너처럼 지독한 놈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매일 요리를 해먹고 이삿짐을 이동할 때도 택시로 5분 거리인 것을 돈 아끼려고 카트를 끌고 직접 나르는 것을 보며 집이 되게 가난한가 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저희 집이 자기보다 잘 산다면서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활이 있었기에 군대에 있으면서 과외로 번 1억을 토대로 투자해서 10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첫 번째로 깨진 여자가 어떤 여자가 나이 30살에 1억을 모을 수 있냐고 이제 반박하면서 오빠는 불가능한 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똥간에서 일 안 하고 눈치 보며 10억을 벌고 저축하는 게 더 힘들까? 아니면 너처럼 5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 4, 5천을 받으면서 1억을 모으는 게 더 힘들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제가 특별히 운이 좋을 거라고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확실한 건 20대에 예쁜 여자 찾으면서 비위 맞추며 인생을 낭비했거나 투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면 절대 10억은 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장담하건대 정말 노력을 했다면 완전 흙수저는 제외하고요. 10억은 아니라도 30살에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여자들을 만났길래 그랬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제 집안의 내용을 속속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략 결혼한 저희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2세들, 부모님 그 세대들 대부분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남자, 가난한 여자와 사랑만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친척들은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기에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누구는 친척들의 시선 때문에, 누구는 아이들 때문에, 누구는 재산 분할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삼촌 중 한 분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더니 결혼 생활 7년 후에 집 살 때 이제 아내분에게 그동안 모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이 번 돈까지 자기 형제와 부모들에게 보냈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가난한 친정 쪽에 다 빼돌린 거네요. 삼촌이 화가 나서 벽을 치니까 그거를 112에 몰래 전화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요. 그런데도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니 최소 13억이 뜯긴다고 해서 이혼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척들 사이에서는 재산상으로 서열이 3위인데요. 2위인 분은 130억, 1위는 1000억이신 분들도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서열 1위이신 이제 1000억 가지신 그분은 저 정도 돈이면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네요. 이분도 매우 검소하셔서 요즘 세대들이 하는 허세카세, 그러니까 오마카세, 호캉스, 명품 이런 거를 안 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저런 소비로 얻는 게 뭔지를 몰라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고급 주택이나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끼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아내분이 저런 거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차이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게 그러니까 대놓고 쫌팽아 돈 잘 벌면 돈 좀 써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분은 그동안 힘들게 벌었기에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치고 부모빨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돈을 벌도록 노력하게끔 만들려고 했는데요. 근데 아내분이 아버지를 자식과 아내에게 돈 쓰기를 아까워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소비는 명품, 남한테 보여지는 삶을 위한 소비이지만 이분은 삶에 필요한 소비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하고 아이들에게는 가르치자는 주의입니다. 이분의 자식들 교육이 잘 되었을까요? 학벌은 다들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제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데 그러면 30대 중후반이시겠네요. 아버지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경제관념도 없고 유흥을 좋아하는 어떤 자제분은 상속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제 자식 농사가 확실히 좋지 않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 친척분은 모든 게 완벽했지만 가장 중요한 배우자 한 명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분이 외도를 했음에도 재산 분할 때문에 계속 참았습니다. 지금은 각자 집에서 따로 삽니다. 조론인가요? 저도 어릴 때는 돈이 없는 집이 불행한 거고 돈이 있는 집은 행복할 거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너무 빨리 깨달았습니다. 삼촌 중에 한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결혼을 후회하지 않냐고요. 저런 분과 왜 이혼을 하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3번의 큰 결정을 해. 하나는 학업, 2번째는 취업, 그리고 마지막이 결혼이야. 내가 학업과 취업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더라. 그 여자의 부모님도 경제관념이 없는 것 같다고 당시의 형제들도 부모님도 다 반대했는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알았어. 내가 틀렸고 그들이 맞았다는 것을.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어서 버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알겠더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이 지나서 애도 컸고 재산 분할 금액도 커져서 이혼할 수가 없었어. 저는 이거를 23살에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 들었으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때 삼촌들과 이모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컸던 거죠. 아무래도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가 너무 좋은 부모님을 바라보면 결혼하고 싶다가도 다른 친척분들, 그러니까 2세 분들을 바라보면 결혼이 무서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순자산 60억을 가지고 있고 결혼이 절대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이런저런 대가를 치른다는 거를 저처럼 똑똑히 보았다면 제가 여전히 사랑을 모르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남자는 돈이 많을 때,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 이거 진짜 명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가진 게 많을 때 보이는 여자의 모습을 편견 없이 믿을 수 있으세요? 제 친척분들은 안목이 없어서 그냥 결혼당했을까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내가 이제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배우자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마운 게 당연한 게 되고
자기가 그 정도는 누려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10번을 해주고 1번을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의는요,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베풀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도 몇 년까지도 모르죠. 저는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긴 후부터는 보통 데이트를 하면 데이트 비용을 대부분 제가 결제했습니다. 그러다 음식점에서 하루는 좀 늦게 나가면서 안 내거나 하는데 여자가 계산대 앞에서 낼 생각을 안 한다거나 당연하게 받아 먹으려는 태도만 보인다면 바로 거릅니다. 또 한 번은 런던에 같이 갔었는데요. 고의적으로 호텔의 숙소가 갑자기 취소된 것처럼 말해서 안 좋은 시설의 호스텔 같은 곳에서 하루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여성분의 표정과 태도를 유심히 살핍니다. 싫어하거나 짜증을 내면 이 애는 높은 확률로 결혼해도 힘든 게 있으면 이혼 각을 잡을 애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갔을 때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결정사에 가서 단순히 동지론만 바란다면 오히려 결혼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집안끼리 맞춰서 해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은 자산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인생을 사는 가치관, 인생관, 양육관, 미래관 모두 유전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증여와 상속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제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여자들은 많습니다. 여사친이라고 할까요? 소개받을 기회도 많습니다. 단 결혼할 만한 여자는 제 기준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교육을 잘 받아서 대학만 높고 적당한 직업 가진 여자애들은 많죠. 하지만 대학이 좀 높다고 사람의 급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특히 저는 인생관, 양육관, 미래관을 꼭 여성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대표적으로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아이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하거나 중요시하는 사람, 남들이 보는 시선이 중요한 사람, 모두 거릅니다. 이런 거는 대화해보면 쉽게 나와요. 여자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면 바로 이야기해보세요.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거를 다 거르면 결혼이 불가능해요. 60억이 아니라 600억이 있어도 못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통과할 수 있는 20대, 30대 여성 자체가 굉장히 극소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 집안 그 서열 1위이신 그분도 아내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존중하고 시댁에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분이 이제 자녀가 국제학교에 들어가고 외고 학부모님들과 어울리면서 급격하게 변하더군요. 그분들과 어울리면서 명품, 외제차,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하에 홈파티를 열면서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는 내가 내 자식에게 이 정도 돈질할 사교육을 해.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한 교육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거를 안 하면 여자들끼리 어떻게 바라보고 비교당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제 끼지를 못한다는 의미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검소하게 살던 멀쩡한 가정에도 비교의식이 스며들게 되고 내 인생이 남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육에 돈지랄을 해도요, 과연 이게 내 자녀에게 정말 맞는지 생각해보고 시켜야 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영어를 못해서 놀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남자애들 최소 20억씩은 물려받을 거 있는 애들인데도 결혼을 쫄려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다들 제가 제 친척들, 지인들한테 본 것들을 그 친구들도 봤던 거죠. 그도 그럴 게 대기업의 40대 상사님들을 보면 다 저녁에 회사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전업주부인데도 저녁에 밥을 안 차려준다고 합니다. 아니면 야근하면서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요. 집에 가면 전업주부 아내가 살림과 육아를 반반 하자고 해서 퇴근하기 싫어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분들에게 저라면 그런 결혼은 안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너 그러면 결혼 못해. 이래서 속으로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출산율, 결혼율 다 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 놓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요구하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입장에서 가부장제의 혜택만 누리고 싶어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았고요. 남성 입장에서 혜택은 줄어들고 리스크만 높여 놓았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요즘 시대에 돈이 많은 남자건 적은 남자이건 결혼을 하기 힘듭니다. 돈이 많으면요, 내 노력의 절반도 하지 않은 여자와 집안에게 뜯길까봐 못하고요. 돈이 없는 남자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죠. 이런 이유로 저는 결혼을 하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아이는 너무 가지고 싶은 느낌입니다. 40살까지는 한국에서 동지론 그리고 이제 프리업 가능한, 그러니까 혼전 계약서 가능한 국제 결혼을 찾아보고요. 만약에 결혼을 못하면 40살에 바로 미국에 가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러면 미국 국적도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상속세도 거의 안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말하니까 주변 지인들, 친척들 모두 이기적이라고 욕하더라고요. 놀랬던 거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마저도 저한테 그러니까 자식을 생각해서 그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몇 억도 없어서 매일 물고 뜯는 부모, 물론 사이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난하다는 거죠. 아니면 절대 결혼을 안 하지만 나만, 그러니까 자식만 바라봐주는 100억이 있는 싱글 데디, 싱글 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어떤 부모를 선택하겠냐 물어보았습니다. 대략 70명이 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단 한 명 예외도 없이 후자를 선택하더라고요. 물론 아무리 돈으로만 채우려고 해도 한부모면 채워질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현재 시대에서 어쩌면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결정보다는 덜 불행해지기 위한 결정이 현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라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부모를 선택할 것입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사연을 맞춰주셨습니다. 이분 말씀대로 이런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삶과 또 다른 친척분들의 삶,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으면 차이나는 결혼을 했을 경우에 같이 골로 가는 경우를 어릴 때부터 여러 가정을 목격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